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일요일에 이 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이 대표님의 반응이 나오면서 네.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좀 뭔가 이 당내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까 또 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어떤 건가요?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대중적으로 행보를 했을 때 결코 뭐 지금까지 타 당이나 아니면은 타 세력에 의해서 묘사했던 것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선 상에서 실제 이제 사과를 했을 때 그것을 뭐 완전하다고 평가하지 못하는 국민도 계시겠지만은 또 반대로 또 기존에 형성된 이미지보다 훨씬 나은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네. 선대위는 어떻게 계속 참여는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선대위에서 제 역할이 있으면 저는 뭐 참여합니다. 그런데 네. 선대위에서 제가 뭐 어차피 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또 선대위에서 어떤 상임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기획 및 지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선대위 구조상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뭐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변화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선대위에 참여해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뭐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전방위로 좀 이렇게 압박이 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네. 선대위도 함께하고 좀 당과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개별 의원님들과 어제도 계속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뭐 그 안에 보면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지금 현재 선거 체계가 이제 총력전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초선 의원들이 어제 이제 모임을 갖고 예. 그런 우려를 이제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예. 초선 의원들의 뭐 주장 가운데는 뭐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 하지만 예. 좀 뭐 외람되지만 뭐 대표직 사퇴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하고요. 예. 예, 좀 어떻게 저희 보셨어요? 초선 의원이 60분이 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주장 나올 수 있고요. 저는 뭐 그 외에 또 정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나하나의 의견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9시경에 제가 초선 의원 대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전달받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제가 또 반응을 하겠습니다. 이 비서실이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선대위, 예. 뭐 정무 기능이 이제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중심의 상황본부로 옮긴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좀 선대위가 좀 이게 변화되는 상황이면 그 대표님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도 좀 변화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선거 이기고자 하는 얘기지 뭐 선거 지고자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네. 선대위가 이기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제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저는 다만 이제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네.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은 넘어가는 거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뭐 전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명목상의 변화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예. 윤석열 후보의 지금 좀 하락세가 네. 눈에 보이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좀 위기감을 느끼는 당내 인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락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선거 과정에 나타날 수 있고 저는 9월 이전부터 8월 이전부터 저희가 선거에서 그 바람에 있어서 유리함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구도면에서는 저희가 좀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어떤 하락세이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은 또 구조적인 반등세가 나올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연말 앞두고 민주당의 총공세가 강했던 것도 그 연말 연시에 있는 그 여론조사들에 있어서 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좀 구조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 나름 저희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
앞으로 반등세가 또 올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람이 정권 교체 바람이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선대위가 구조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반등세가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좀 이 강한 스탠스가 좀 또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예. 뭐 그런 가운데 좀 유튜브 채널에서 예. 좀 민망한 좀 의혹 제기도 있었잖아요. 어제 해명을 예. 하셨지만 예. 어떠세요? 이게 뭐 좀 공격이 많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어쨌든 당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 사실관계에 따라 대처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선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굴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다 예측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그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의혹 제기는 솔직히 제가 보고 나가지고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무슨 어떤 형사 재판에 있었던 내용에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이나 어떤 곳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어제 그 방송에 전해 듣고서야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보는 중입니다. 네. 좀 진상을 알아보고 좀 이 대처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우선 굉장히 그런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찔끔찔끔 아니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자료를 다 모으고 우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구조적인 반등세가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보면은 윤 후보의 이제 실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토론은 사실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토론이라는 것이 과거에 방송사에서 하는 토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순차 토론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초대해서 하는 그런 토론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우리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16번의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후보가 다른 정치 뭐 20년 하셨던 분들보다 저희 토론에서 많이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토론이란 건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보다 잘했느냐, 기대치보다 못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토론을 계속 하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3회로 정해진 이 법정 선거 TV 토론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법 개정안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결국 처리돼서 토론이 늘어나더라도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그런 어떤 맞춤형 입법이라는 것 자체가 입법부가 해서는 안 될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뭐 7번 늘어난다 해서 전혀 우리 후보가 불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선 기간 동안에 한 3개월 남짓한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가 16번의 토론을 소화하면서 큰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건 아마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이 몸값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 좀 지지율도 좀 올라가시는 것 같고 또 같이 일해보신 적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 당 차원에서 지금 뭐 진행되는 그런 어떤 연대의 노력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분은 선거마다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언급은 되겠지만은 뭐 저는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그런 어떤 단일화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접종 구도로 봤을 때 이 막판에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도 야권 내에서 커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뭐 단일화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산술합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신중하게 바라봐야죠. 그거 해서 산술합도는 실제 득표가 늘어난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후보 단일화가 돼도 산술적인 결합이 결국 이 전체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저는 이제 단일화의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단일화의 과정이 뭐 너무 과열되거나 서로 이제 상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중화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라는 것은 최적화된 조건에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됩니다. 31일 이제 영실에 의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정치권을 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주신 네. 분이고, 예.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이제 건강 문제가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건강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제 저희 당이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진실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당대표로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께서도 그 아마 나오시면은 첫 번째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뭐 녹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리고 바뀌었던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어떤 진실한 입장 표명 정도는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 얘기는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또 예.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나와서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예. 직접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예. 또 이 불교계 사과도 하셨는데, 예. 국감 당시에 이제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정청래 의원의 좀 경솔한 발언이 이제 불교계에 큰 반발로 이어지고 있고요. 예, 예. 예, 이 부분도 좀 그래도 주시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는 사찰이 지금까지 어쨌든 문화재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국립공원에 이제 위치한 곳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중요한 역할들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쨌든 당연히 뭐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성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정청래 의원의 입장과는 반대로 저희는 현행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좀 모든 일은 뭐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사과하는 게 중요한데 네.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예, 예, 더 예. 문제가 좀 커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도 당 자체가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산 만큼 불교계의 진실성 있게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문화재 관람료도 그렇고요. 전통 사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좀 새롭게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치인들도 많이 계신데 예, 어떤가요? 좀 선대위는 나와 계시지만 예. 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어떤 공약도 좀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뭐 공약에 대해서 이 부분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의 이제 영역이 사실 사찰의 소유지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여쭤보지만 사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 부인도 이 선거 국면에 이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네. 혼자 다니고 그러는데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 제가 같이 다니면 또 같이 다닌다고 또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선대위 역할이 아니더라도 제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시원시원한 답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자주 좀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